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장관님, 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권의 문제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세월호에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해경 부활, 뭐 물론 폐지도 됐다가 다시 부활되고 이번 정권에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에 쌓여 있고, 이게 출동하는 태도 보시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소방대원들 출발할 때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막 봉 타고 내려오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의 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왜 봉 타고 내려옵니까? 10초 아끼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동 능력 한번 보세요. 계류장에 묶여 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럼 평소에 시동도 안 걸어놓죠. 엔진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 데까지 몇 분 걸립니까? 우리 고속단정. 누가 해보신 분? 몇십 초 걸려요? 1분 내에 가능합니다. 그래도 1분이란 시간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니, 소방서 직원들은 뭐하러 봉 타고 내려옵니까? 해경의 조직 이기주의에 파묻혀가지고, 지난번 흥진호 사건 때도 책임자 문책하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요. 일벌 100개 하지 않으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분들 추운 데서 1시간 이내로만 도착해서 구조했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수부가 안 갔으니까 배 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도착만 하면 또 뭐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사고 원인과 피해자 양산 원인을 구분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은 사고 원인을 전방주시 의무 해태에 관한 문제만 해서 구속하고, 이거 아무 사고에나 있는 인적과실입니다. 이분들만 특별히 있는 인적과실이 아니고, 인적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하고, 피해자 양산에 대한 원인은 100% 해경에 있습니다. 100% 해경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 하나 제대로 안 해서 출동 시간이 그렇게 늦는 겁니다. 제도적 원인에 대해서 해수부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왜 이게 9.77톤인지 아십니까? 85%가 9.77톤. 10톤 이하는 지자체 등록이고 신고입니다. 신고. 예. 3톤짜리 5톤짜리 오고 다 9.77톤. 승선이는 14명이 아니라 22명 태워가지고 돈 벌려고. 신고하고 허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신고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이분들 허가해가지고 저 선박 꼼꼼히 보고, 뭐 이번에는 구명조끼 문제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점검을 했으면 15분 살릴 수 있는 구조 문제 이외에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흥수도 그 앞에 영흥대교 있죠. 예. 교각간 거리 얼마나 됩니까? 수로 300에서 400m 이내지요. 예, 그렇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300톤 넘는 배를 다니게 합니까? 폐쇄했어야 돼요. 낚시 선배 조만한 거 다녀도 돼요. 저긴 거의 항내 수준입니다. 10노트 이상 달렸어요. 저 5노트 이내로 제한했어야 돼요. 5노트 이내로만 제한되면 비록 전방주시 안 했어도, 그리고 충돌해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만내는 다 5노트로 제한돼 있어요. 여기 12노트 곱하기 1.8 하면 거의 시속 30km로 달립니다. 저 큰 배가. 영흥수도 당연히 저래 큰 배 못 다니게 했어야 돼요. 신고업 당연히 허가업 만들었어야 돼요. 이거 안 했잖아요. 15년 연구 권고사항에 뭐 없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표 보세요. 다음. 우리 그 맨디로 보세요. 1년에 낚시 여선 가시는 분 340만 명입니다. 그 다음 340만 명이
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4,500척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 난 사고는 우연의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요인에 너무 지금 비중 두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고하고 똑같아요. 해수부의 제도적인 문제 전혀 대책 세우지 않았고 출동 능력 제가 보기에는 제로다 제로. 지자체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아요. 계류장에 배 묶인 거 보고 정말 저도 옛날에 항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중 3중 계류에 출동할 건 맨 밖에 내세워야 되고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걸 다른 거하고 배 묶여 있다는 거에 정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야 이거 출동 늦게 하면 큰일 난다. 이 인식을 줘야 돼요. 정리하십시오. 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요거 뭔지 아시죠? 요게 신형 구명조끼입니다. 14만 원짜리. 지금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이거 다 보급돼야 돼요. 과거에 그 조끼 4만 원짜리요. 실제로 갈 때만 차고 현장에서는 움직이기 싫어서 다 벗습니다. 이런 거 지금 정부에서 30% 대주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승선에서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선에 계신 분들은 바다에 계속 사시는 분이라 훨씬 더 안전감각이 뛰어난데 낚시 어선 타서 처음 배 타고 나가는 분들 그리고 여객선에 계신 분들 이거 반드시 보급해야 돼요. 나머지 기술개발 문제 제가 제안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제안 못 드리고 이거 사람 한 14만 원에 정부가 30% 대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번에는 겨울이라 저체온이고 이거 찼어도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뒤집어졌으면 이것만 있었어도 다 살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권석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안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충남 천안의 박안주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우리 총장님, 그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거 누가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인천해양경찰서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상 부실한 사고 대응을 인정한 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해경이 해체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했는데, 그렇죠? 같은 일 동료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거 정부 탓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지나가면서 총장님으로 첫 부임을 하셨는데 이 최소한 해상 사고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조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는 또 골든타임 놓친 해경, 재연된 구조대의 늦장 출동, 그리고 현장 시스템에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함.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혹시 부임하고 나셔서 이 구조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지시 내린 적이 있으세요? 이제 계속 그 정비하고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해왔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지난 정부 청장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정비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석창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지만 전국에 119 센터 아시죠? 있는 거. 네, 거기 불자동차 응급
매일매일 훈련하고 그 5분 대기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초기 5분 10분 안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손실되기 때문에 365일 훈련하고 점검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 출동 신고를 받고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수리 중이고 한 대는 뭐가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대로 시행 안 하신 거죠? 그걸 자꾸 예산 탓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지역에 가면 25년 된 소방차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정비하고 항상 불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은 그렇게 못하죠? 물론 이제 더 이상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뒤에 계신 우리 해경 간부님들도 바꾸세요. 이제 생각을. 제일 늦게 출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출량소 전용 계류 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언론 보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파출소가 95개가 있는데 전용 계류 시설 보유 파출소가 현재 23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몇 개 더 확보할 생각입니까? 지금 푼툰으로 이렇게 20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양 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죠? 280여 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근연안에서 이런 현재 95개인데 23개가 밖에 전용선이 없고 계류시설이 없고 올해 이제 내년에 예산 받아갖고 짓는데 이런 상황에서 200여 건의 평균 또 해양사고가 나오면 그거에 맞는 매뉴얼 맞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부임하시고서 이런 매뉴얼을 점검하신 적은 있나요? 계속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왜 자꾸 전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대라든지 파출소 이런 건 인프라에 필요하다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전용 계류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닌 의원실 있나요? 총장님, 혹시 예산 며칠 전에 새벽에 통과됐는데 우리 상황이 전용 계류 시설이 없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내년도 요만큼밖에 안 되니 더 확보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의원실이 있어요, 없으세요? 저희들 이번에 이제 처음 이번 계류시설 전용 계류시설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반영이 되고 해서 자, 이번에 그렇게 모든 앞으로 좀 대답하시면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200몇 건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면을 사고 터지고 인명사고가 남 뒤에 서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니까요. 전용 계류장이 없어서 늦게 출동했다. 다음에 또 누가 희생당해야 또 보강합니까?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류장 문제뿐만 아니라 장비 등등 일체에 대해서 새벽 4시 또는 2시에 해양사고가 나면 또 레이더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런 핑계 대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전체적으로 사고는 어차피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지라 아무리 교통법규 얘기를 해도 과속이 됐든 운전조름이 됐든 어떤 이유에 대해 그 뒤에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현재 있는 인프라 수준에서 매년을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셔요?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점검하고 지휘하겠습니다. 네, 박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주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경의 조직 이주의
파묻혀가지고 지난번 흥진호 사건 때도 책임자 문책하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요. 일벌 100개 하지 않으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분들 추운 데서 1시간 이내로만 도착해서 구조했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수부가 안 갔으니까 배 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도착만 하면 또 뭐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사고 원인과 피해자 양산 원인을 구분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은 사고 원인을 전방주시 의무 해태에 관한 문제만 해서 구속하고, 이거 아무 사고에나 있는 인적과실입니다. 이분들만 특별히 있는 인적과실이 아니고, 인적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하고, 피해자 양산에 대한 원인은 100% 해경에 있습니다. 100% 해경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 하나 제대로 안 해서 출동 시간이 그렇게 늦는 겁니다. 제도적 원인에 대해서 해수부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왜 이게 9.77톤인지 아십니까? 85%가 9.77톤. 10톤 이하는 지자체 등록이고 신고입니다. 신고. 예. 3톤짜리 5톤짜리하고 다 9.77톤. 승선이는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 난 사고는 우연의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요인에 너무 지금 비중 두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고하고 똑같아요. 해수부의 제도적인 문제 전혀 대책 세우지 않았고, 출동 능력 제가 보기에는 제로다. 제로. 지자체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아요. 계류장에 배 묶인 거 보고 정말, 저도 옛날에 항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중 3중 계류에 출동할 건 맨 밖에 내세워야 되고,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걸 다른 거하고 배 묶여 있다는 거에 정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야, 이거 출동 늦게 하면 큰일 난다. 이 인식을 줘야 돼요. 정리하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요거 뭔지 아시죠? 요게 신형 구명조끼입니다. 14만 원짜리. 지금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이거 다 보급돼야 돼요. 과거에 그 조끼 4만 원짜리요. 실제로 갈대만 차고 현장에서는 움직이기 싫어서 다 벗습니다. 이런 거 지금 정부에서 30% 대주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승선에서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선에 계신 분들은 바다에 계속 사시는 분이라 훨씬 더 안전감각이 뛰어난데, 낚시 어선 타서 처음 배 타고 나가는 분들, 그리고 여객선에 계신 분들 이거 반드시 보급해야 돼요. 나머지 기술개발 문제 제가 제안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제안 못 드리고, 이거 사람 한 14만 원에 정부가 30% 내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번에는 겨울이라 저체온이고 이거 찼어도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뒤집어졌으면 이것만 있었어도 다 살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권석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안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충남 천안의 박안주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우리 총장님, 그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거 누가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인천해양경찰서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상 부실한 사고 대응을 인정한 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해경이 해체됐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했는데, 그렇죠?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장관님, 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권의 문제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세월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해경 부활, 뭐 물론 폐지도 됐다가 다시 부활되고 이번 정권에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에 쌓여 있고, 이게 출동하는 태도 보시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소방대원들 출발할 때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막 봉 타고 내려오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의 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왜 봉 타고 내려옵니까? 10초 아끼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동 능력 한번 보세요. 계류장에 묶여 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럼 평소에 시동도 안 걸어놓죠. 엔진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 데까지 몇 분 걸립니까? 우리 고속단정. 누가 해보신 분? 몇십 초 걸려요. 1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도 1분이란 시간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니, 소방서 직원들은 뭐하러 봉 타고 내려옵니까? 14명이 아니라 22명 태워가지고 돈 벌려고. 신고하고 허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신고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이분들 허가해가지고 저 선박 꼼꼼히 보고, 뭐 이번에는 구명조끼 문제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점검을 했으면 15분 살릴 수 있는 구조 문제 이외에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흥수도 그 앞에 영흥대교 있죠. 예. 교각간 거리 얼마나 됩니까? 수로 300에서 400m 이내죠. 예, 그렇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300톤 넘는 배를 다니게 합니까? 폐쇄했어야 돼요. 낚시 여선배 조만한 거 다녀도 돼요. 저긴 거의 항내 수준입니다. 10노트 이상 달렸어요. 저 5노트 이내로 제한했어야 돼요. 5노트 이내로만 제한되면 비록 전방 주시 안 했어도, 그리고 충돌해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만 내는 다 5노트로 제한돼 있어요. 여기 12노트 곱하기 1.8 하면 거의 시속 30km로 달립니다. 저 큰 배가. 영흥수도 당연히 저래 큰 배 못 다니게 했어야 돼요. 신고업 당연히 허가업 만들었어야 돼요. 이거 안 했잖아요. 15년 연구 권고사항에 뭐 없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표 보세요. 다음. 우리 그 맨 뒤로 보세요. 1년에 낚시 여선 가시는 분 340만 명입니다. 그 다음 340만 명이 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4,500척이 지금